오늘은 2025년 4월 9일인가요? 4월 9일 수요일인 것 같습니다. 수요일. 어머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어요. 없냐? 아침에는 물 위주로 드립니다. 없니 우유? 물 위주로 드리죠. 아침에는 물과 과일 위주로 드립니다. 4월 9일 약간 지금 온도가 18도인데 어머님께서 추위를 느껴서 이게 지금 온찜 팩을 전자레인지에다가 좀 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님 이렇게 앞에 딱 놔두시면 따뜻하실 겁니다. 어머니 여기 봐요. 따뜻해. 여기 따뜻하지? 벌써 4월 9일이네요. 빠릅니다. 빨라. 예. 세월이 참 빨라요. 윤석열이 탄핵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윤석열이가 계엄 그 뻘짓거리 한 것도 엊그제 같은데 모든 게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이렇게 봐. 등받이를 안 해주면 식사하다가 살에 들리거든요. 그래서 등받이를 하려고요. 이거 반드시 등받이를 하지 않으면 살이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확률적으로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엉덩이 뒤로 빼고 등받이를 해가지고 목이 앞으로 최소한 80도 이상은 구부려야 되거든요. 욕심 같아서는 한 70도 정도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야 사례가 안 들리더라. 제가 경험상 그래요. 이것은 바나나를 삶았어요. 근데 잘 드시더라고요. 없냐? 없니? 없니? 바나나를 삶으면 반은 물로 변하고 당도가 더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침에는 어머님 목구멍과 식도가 잘 열리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침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좀 먼저 드립니다.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식사를 좀 드시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없냐? 없니?
없니? 아, 물 좀 먹을까? 자, 물 좀 먹자. 아, 없니 물? 물 좀 먹자. 아, 없니 물 좀 먹자. 아, 없니 물? 물 먹자. 아, 혹시 남자분들 군대에서 서서 싸 자세 기억나신가요? 예. 지금 제가 어머님 이렇게 우유 드리는 자세가 서서 싸 그런 자세거든요. 근데 어머님께서 이렇게 방금처럼 금방 음식물을 받아 드시면 좀 제가 고통을 덜 하는데 계속 이렇게 수저를 입에 대고 있는데 안 드시면 저는 한 1분 정도는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1분 넘어서까지 안 드시면 엄청 힘들어요. 군대에서 그 총, 아, 없냐? 근데 제가 서서쌀을 제일 처음에 배울 때는 그 대학교 그 병영 훈련 있잖아요. 박정희 때. 예, 제 기억으로는 한 일주일인가? 예, 그 병영 일주일인가 2주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거 받아가지고 군대 6개월 면제받은 그런 사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때 서서쌀을 M1으로 했어요. M1으로. M1이 엄청 무겁잖아요. 그걸 들고 이렇게 서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그 교관들은 벌을 M1 들고 서서싸 나와서 시키는 분도 계셨어요. 보통 우리가 군대에서 그 얼차례라 그러죠. 그 벌을 줄 때 앞으로 싸, 일어서 엎드려 싸, 일어서 엎드려 싸 이건데 이것도 물론 힘들지만은 서서 싸를 한 모르겠어요. 한 1분 이상 하면 정말 힘듭니다. 예. 제가 이렇게 어머님한테 이렇게 그 물을 들고 1분 이렇게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아파요. 허리가. 근데 이제 아침에 이제 어머님 지금 식사하시잖아요. 식사하기 전까지 제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 여러 가지 행동이 있어요. 그런 일련의 행동들이 전부 다 허리에 부담이 되는 행동들입니다. 어머님께서 지금 앞도 못 보시고 걷지도 못하시고 이러시기 때문에 제가 전부 다 허리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음에 뱉어불어 지금처럼 이렇게 뱉은 경우는 상당히 드문 사례인데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그 경로를 거쳐서 이 자리에 앉게 돼요. 그러면 제 허리가 지금 상당히 약간 이렇게 물리적인 좀 충격을 약간 받은 상태인데 비록 제가 앉아 있지만 또 여기 앉아서까지 이렇게 허리에 부담을 주니까
제가 허리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제 여동생 둘이가 있는데 걔들이 아주 엄마를 사랑하고 오빠를 사랑합니다마는 감히 이 자리에 오기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허리 때문에 그래요. 다행히 어머님께서 36kg밖에 안 나가서 제가 어머님을 유사시에는 제 한 손으로 통제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아직 그 정도 체력은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36kg면 거진 세면 한 포대 아닙니까? 제가 한 포대를 한 손으로 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유사시에는 어느 방향으로 정확히 내가 원하는 위치로 떨어뜨릴 수는 있어요. 물론 몇 초는 들 수 있겠죠. 세멘트 한 포대도. 지금 오늘은 어머님 컨디션이 비록 안 좋은 편이나 식사는 잘 하신 편입니다. 어머니 오늘 밥 잘 드시고 있어요. 아이고 잘 먹네. 엄니야? 추워? 불러놨어 엄니. 불러놨어 안 추워? 불러놨어. 불러놨어. 아, 아. 오늘은 음력으로는 열 이틀이네 보니까 달이 사라진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날 밤에 이렇게 나가니까 하얀 초생달이 떴더라고요. 금방이에요. 그런데 어제 제가 한 2시쯤에 밤에 새벽 2시 산보를 한번 나갔어요. 어머님 곤히 주무시길래. 그랬더니 달이 어느새 반달이 지나서 약간 배가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한 열일이나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오늘 보니까 열 이틀이에요. 그러면 이제 3일 후면 또 만삭이 된다는 건데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예. 생각할 틈도 없이 빨라요. 세월이. 없냐? 없니? 없니자?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은하 있죠? 우리 은하. 우리 은하가 어느 그 운하단에 속해 있다 그래요. 나 그 명칭을 깜빡했습니다만은 우리 은하의 폭이 한 10만 광년 되는데 별은 한 뭐 누가 2천억 개, 뭐 3천억 개 그렇게 추산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은하 속에 우리 태양계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은하 속에 우리 태양계가 있는데 우리 태양계가 우리 은하의 외곽 부분에 완벽한 외곽 자리는 아닌데 외곽 자리에 위치해 있고 우리 은하가 우리 은하 속에 이 태양계가 우리 은하를 이렇게 공전을 한대요.
공전은 한데 공전 주기는 한 2억 5천만 년 되고, 공전 속도가 초속 230km랍니다. 우리 은하를 한 바퀴 도는데 약 2억 5천만 년. 그리고 공전 속도가 초속 230km. 뭐 약 대충 이거죠.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빨라요. 이렇게. 그걸 뭐 세월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모르면 몰라도 우리 은하도 또 돌고 있겠죠. 우리 은하도 그 어떤 또 집합에 속해 가지고 아마 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은하도 돌고, 태양계도 돌고, 태양에 있는 행성도 돌고, 그 옆에 붙어 있는 위성도 돌고 있고, 또 돌면서 또 자전도 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 몸 세포 내에 있는 모든 분자들도 아마 모르면 몰라도 돌고 있을 것 같아요. 돌아야 안정이 된다는 거죠. 결론은 돌아야. 빙글빙글 나미의 빙글빙글 노래처럼 그것이 돌아야 안정이 된다. 돌지 않고 멈춰 있는 것이 역학상 불안정하다. 이게 어떤 불변은 진리 같아요. 보니까. 돌아야 안정이 된다. 이게 참 재밌죠. 돌지 않은 것이 더 불안한 상태다. 없냐? 없니? 자, 돌아야 안정이 되고 돌지 않는 것이 불안한 상태다. 저는 요즘 이런 부분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불안정하다는 이것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물이 끓어서 물이 안에서 돌아야 되고, 우리 대기도 순환을 해야 되지. 만약에 그것이 순환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폭발해 버리겠죠. 이제 폭발을 면하기 위해서 그게 이게 순환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이게 물리적인 현상도 그렇거니와 우리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도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류는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많이 이렇게 시대 사류가 이렇게 변해왔잖아요. 그것은 안정을 취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변화, 진보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안정을 하기 위한 내부 용투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보수적인 사고로 가만히 있으면 그 에너지가 응축이 돼가지고 엉뚱한 방면으로 터지는 것이, 그것이 뭐 자연의 섭리 아닌가 싶네요. 그거 없냐? 없니? 밥 먹자. 자, 좀만 먹고 방으로 가자. 자. 징기스칸이 대제국을 만들고 흑사병이 돌고 나폴레옹이 나타나고 히틀러가 나타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또 한때 지구를 휩쓸고, 좀 엉뚱한 생각 같지만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북한 김씨 왕조가 저렇게 설치되고 있고, 또 또라이 윤석열이가 지금은 다행히 파면당했습니다마는 되지도 않는 계엄 카드를 들고 나오고, 또 가장 최근에는 한독수가 뭐 생뚱맞게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고, 미국 트럼프가 전 세계를 향해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다 이렇게 보편적인 이성으로서는 납득이 안 된 사례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게 넓게 봐서는 더 큰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신의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극렬한 그 악마, 그 일본의 군국주의자, 그런 애들도 물론 우리 민족이 엄청난 피해자입니다만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지만은 다 그것은 조물주의 큰 뜻이 있었고, 우리 민족을 조금 더 좀 크게 이 세상에서 웅비하려고 그러지 않나, 그런 또 엉뚱한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근데 만약에 미국이 영국 혁명, 프랑스 혁명을 떠나서 우리 근대의 인간 이성이 이제 미국 혁명으로 이제 정착이 됐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잖아요, 학계에서. 그런 미국이 지금 상당히 뭐 예전부터 그런 징후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미국이 많이 지금 정신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미국 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200년, 250년 지금 이제 미국이 점진적으로 이성과 지성이 이제 쌓여왔잖아요. 근데 그 안정된 것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불합리한 에너지가 많이 쌓였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불합리한 에너지, 그 암세포 중에 하나가 난 트럼프라고 봅니다. 이제 터져 나온 거죠. 근데
이것을 미국이 아마 슬기롭게 해체할 거예요. 그게 신의 뜻이죠. 미국이 망하게 하겠어요. 없냐? 없냐? 없니? 아. 없냐? 자, 아. 없냐? 봐. 아. 없냐? 어허이. 없냐?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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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침마다 어머님께서 밥을 드시면서 많이 졸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는 조금만 드립니다. 아침에는. 이제 그래가지고 점심하고 저녁 때 이제 앞으로 한 30분 동안 한 서너 수저 더 드시고. 예. 저는 미국의 트럼프를 나폴레옹이나 히틀러와 똑같은 그런 종자로 봅니다. 저는. 일종 돌연변이죠. 그러니까 저 돌연변이 저 암세포를 어떤 조물주가 보내가지고 그간에 쌓여왔던 어떤 그 응축된 악의 에너지를 분출시킴으로써 조금 더 미국 사회를 아마 건전하게 할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트럼프 같은 그런 에너지를 간헐적으로 분출했습니다만은 이번이 지금 아마 최대 에너지를 폭발한 것 같네요. 보니까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과 국가가 없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자체가 워낙 응축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선의 피해자가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초기잖아요. 이합번에 트럼프 일기 때는 트럼프도 그냥 얼떨결에 하다가 4년 지나갔고, 이제 트럼프 나름대로 바이든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거기도 잔머리를 굴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직간에는 그것을 알고 집권을 하자마자 막 에너지를 지금 분출하고 있어요. 근데 저런 그 암세포적인 에너지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윤석열 지가 스스로 지가 지구를 봤잖아요. 정말 민주진영에서 저것을 죽이지도 못하고 파면시키지도 못하고 힘들었는데 지 스스로 나 파면시켜 주세요 하고 지가 지 스스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버릇 절대 너무 못 줍니다. 왜? 그러게 행동해 왔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검사를 하면서 지가 법 무서운 줄 알았겠습니까? 국민 무서운 줄 알았겠습니까? 길거리에서 흐느끼는 사람이 그 마음을 단 1초로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주가 조작 해가지고 손해만 봤다느니 아무 일도 없었는데 뭐가 그것이 겸이니, 이런 말을 그런 말 했을 정도 사고라면 그건 악마가 아니라 그냥 그 악마의 종자예요. 그거는.
언니 이제 세 번만 더 먹자. 자, 한 번. 다 뱉어버리시네. 공수부대 헬기가 국회의사당을 진입하는데 예상보다 약 한 30분 정도? 예, 한 30분 정도 더 늦게 도착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그 비행 금지 구역 그것을 해제하기 위한 절차가 조금 복잡했다 그러죠. 그것만 아니었으면 우리 오늘 이 4월 9일은 없었을 겁니다. 결정적으로 물론 이제 30분도 도착하였더라도 적은 수의 시민들이 얼마나 강렬하게 정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30분 늦어짐에 따라서 국회의원도 더 많이 경내로 들어올 수 있었고 시민들도 한 명이라도 더 올 수 있었죠. 그 뭡니까 내가 지금 그 이름이 깜빡 기억이 안 나는데 보승줄 무슨 타이라고 그러죠. 그거 가지고 실제 그 토마토 신문 기자를 뽑아가려고 했던 장면이 나중에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는데 그 특임단장인가 그분은 저것은 사람을 묶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문을 묶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해요. 이게 사실상 문은 또 테이프로 묶은 장면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김영현이나 윤석열이나 얼마나 교활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교활할 수가 있는가? 또 한독수는 느닷없이 그렇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한 사람이 느닷없이 또 마은혁이라 합니까? 그분 이름이 그분을 또 임명한다 하길래 네가 이제 조금 제정신이 돌아왔구나 했는데 뭐 또 갑자기 대통령 두 분을 또 임명한다고 그래서 와 정말 종자는 그 종자구나. DNA는 변화가 없구나. 인간의 욕심은 정말 어디까지인가. 아마 저도 제가 한독수 입장이라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거냐. 욕심이란 것은 통제 못합니다. 한독수가 내란 공범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한 그 욕심, 하나의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수백 가지의 거짓말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 만들어진 거짓말도 또 만들어진 거짓말에 의해서 지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그 끝은 죽음입니다. 죽은 줄 알면서도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저라도 그럴 겁니다. 저라도.
내가 이 길을 가면 죽을 수도 있다. 죽을 확률이 51%다. 알면서도 갑니다. 그게. 예. 그게 아마 인간인 것 같죠. 그러니까 성경이나 불경이나 다 입을 모아서 강조한 것이 있잖아요. 욕심 부리지 마라. 예. 우리 청소년들 사교육비 엄청나죠. 근데 영어 단어, 수학 공식 그 외워가지고 서울 의대에 나오고 서울 법대 나오면 뭐합니까? 욕심에서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욕심에서. 우리가 지금 서울 법대 윤석열이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뉴스에 나온 것만도 그러지. 뉴스에 안 나오는 제2, 제3의 윤석열이가 엄청 많을 겁니다. 예, 욕심으로 무너진 사람들. 당장 법제처장입니까? 뭐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이 뭐라 하던데 그분도 이제 무너졌다고 봐야죠. 그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헌법재판관에 임명이 돼도 그 사람은 끝난 겁니다. 그게 위선과 거짓으로 인간을 속일 수가 있어요. 위선과 거짓으로 인간은 얼마든지 속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절대 못 속여요. 제가 짧은 인생이나마 제가 경험하고 강하게 제 스스로에게 날마다 몇 가리는 문구지가 하나가 그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만난 사람을 내가 맘만 먹으면 속일 수 있어요. 정말 정갈하게 속일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나에게 사기 당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고맙다고 인사할 수 있도록까지 속일 수가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교활합니다. 예. 그러나 하늘은 알죠. 예. 여기서 인간이라 하면 검사 판사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맘만 먹으면 속일 수 있어요. 여기서 맘만 먹은다 그 말은 죽기를 과하고 집중하면 이 말입니다. 다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은 못 속입니다. 지금 법제처장 그 사람이 안가 모임을 해서 그냥 연말 모임에 있다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데요. 정말 똥개도 그 말을 무시할 겁니다. 예. 똥개는 무시하는데 서울대 법대 일부는 그걸 또 추종하고 있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욕심입니다. 욕심. 그러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내 재산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올리면 어쩔까? 저소득층에게 복지 혜택이 더 가면 어떨까? 부자들에게 증세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예. 내 중학교 동창 중에 이제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요즘은 막 의사 판사가 많습니다만은 우리 때는 선생이나 은행원으로 많이 갔어요.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그러나 선생이나 은행원으로 간 애들은 지금 뭐 먹고는 살죠.
그리고 판사, 검사, 변호사는 하는 애들도 상당히 부를 축적을 했대요. 보니까 통계적으로 봐서. 근데 그 조금 성적이 좀 중간급 하는 애들이 의대를 간 애들이 있어요. 걔들이 상당히 소득이 높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대체로 보니까 우리 동창들 샘플을 봐보면 어머니 물 좀 먹자. 어머니 물. 이런 먹고 약 먹자. 한 번 더. 한 번 더 어머니. 한 번 더. 좀 이따 먹을까? 근데 그 수십억, 그 100억대 있는 우리 친구들이 예외에는 뭐 조금 있습니다만 상당한 애들이 그 아직도 그, 그 초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사회의 그 진보하는 그런 에너지에 동참하는 것을 보고 제가 요즘 많이 느낀 바가 많아요. 사실 제가 그 몇십억, 100억대 재산이 있으면 제 스스로가 수구 꼴통화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저를 알아요. 예. 윤석열이 그 대통령 선거 때 광주 강남이라 하는 봉선동에서 윤석열이 지지율이 37% 나왔다 그러잖아요. 이건 광주로 봐서는 천문학적인 그런 득표율입니다. 보통 10%를 못 미치거든요. 수거 꼴통 집단들의 그 후보가. 저도 거기에 포함될 확률이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친구들은 특히 그 의사로 있는 우리 친구들은 제가 다는 이제 통화를 못했습니다만은 몇몇이 통화해 보면 아주 노심초사 이 나라의 진보와 이 나라의 평화 통일과 그 다음에 이 사회 개혁에 굉장히 집중하는 것을 보고 참 말은 안 했지만은 그들에게 고맙고 제 자신을 많이 돌이켜 봅니다. 저는 뭐 몇십억 행이나 정말 창피할 정도로 제 제목을 좀 취해간데요. 언니들 다 두 번만 더 먹자. 자, 한 번. 네. 자, 한 번 더 먹자, 언니. 두 번 먹고 방으로 가자. 언니야, 두 번만 더 먹자. 언니, 언니, 자, 두 번만 더 먹자. 두 번 더 먹자. 이제 한 번만 더 먹자. 하여튼 어떻게 하든 좌충우돌 하든 연기가 때로는 밑으로 꺼지다가 결국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네. 우리가 우리 한국의 역사가 밑으로도 가고 위로도 가고
좌로도 가고 우로도 가고 그러겠지만은 결국은 위로 올라가는 연기처럼 예. 하늘이 정하신 그런 좋은 방향으로 저는 간다는 것에는 예, 확신이 있어요. 다만 이제 시간이 문제죠. 시간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 능력 밖으로 그 시간은 돌아가기 때문에 기다려야겠죠.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급한 게 지금 출산율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게 출산율을 좀 늘릴 수 있는 그 방안이 획기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출산율 저하 문제가 어제 오늘은 문제가 아니라서 그것을 개선하는데도 아마 어제 오늘은 문제는 아닐 겁니다. 이제 밥 먹자. 흘리지 마. 밥 먹어. 저야 이제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더 적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 죽을 때까지야 제 연금은 나오겠죠. 근데 출산율 저하는 정말 심각해요. 정말. 근데 이게 알면서도 뻔히 이렇게 그 시기를 놓치는 그런 사례가 지금 출산율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심각해요, 지금. 인간은 그 종족 유지 본능은 동물은 다 있죠. 근데 인간에게 참 무서우면서도 영리하면서도 멍청한 게 잔머리를 굴려요. 잔머리를. 물론 원숭이나 사자, 소들도 잔머리를 굴리겠습니다만 엊그제 뉴스 보니까 노년층들이 있는 재산 자식 안 주고 내가 다 쓰고 가야겠다. 이게 지금 다수 의견이나 그러잖아요. 노년층들이. 오죽하면 노년층이 그런 생각을 할까 이렇게 이해는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어머님 세대에 비하면 난 썸뜩이에요. 그런 말들이. 정말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 10개, 100개라도 아무런 망설임 없이 0.1초 만에 희생할 수 있게 그런 자세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를 키웠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 세대들은 그 여론조사를 내가 신문을 자세히 안 읽어봤습니다만 하여간 그 표제 제목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이는 재산을 다 쓰고 가야겠다. 그런 말을 듣고 참 지금 이 출산율 제하가 우리 젊은 세대의 탓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가사 우리 자식들이 우리의 재산을 탐내서 우리를 힘들게 했다 하더라도 부모들은 그런 사고로 가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재산이 많지 않아서 이런 사고를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사 이래로 요즘처럼 성이 자유화되고 호주제가 폐지되고 이런 사회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출산율은 떨어져요. 오려도 성이 억제되고 호주제가 있고 가혹한 그런 대가족 제도 하에서는 출산율이 높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이 자유화되고 개인의 개인주의가 극에 달하고 있고 특별하게 출산율을 저해할 만한 장애 사유가 없어요. 여기서 또 혹자는 그러죠. 야, 취직도 못하고 돈도 없는데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출산율이 낮다고. 저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살기는 옛날이 더 힘들었다고. 예. 비교 자체가 불가할 정도로 옛날에 더 힘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배부른 사고죠. 호강에 초친다 그런가요? 이게 우리 사고가 문제예요. 제가 30살에 결혼했거든요. 만 30에. 근데 그때 지금으로 따지면 물론 이제 그때 제 직위는 대기업 중견 간부였고 우리 마누라도 대기업 초임 간부였어요. 우리 마누라는. 그러니까 연봉으로 치자면 우리 마누라는 한 연봉 한 5천, 저는 한 7천 됐다고 아까 요즘 시도로 봤을 때 30세 때 결혼할 때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는 거요. 그때 제가 방 하나짜리로 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부부 연봉을 합치면 1억이 훨씬 넘고요. 그 다음에 급여만 높을 뿐만이 아니라 직장 내에서 간부였고요. 일반 대기업의 간부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에서 떵떵거리 내릴 정도 대기업의 간부였거든요. 우리 마누라하고 제가. 근데도 방 하나짜리에서 시작을 했다니까요. 방 하나면 부엌은 어디 있냐? 부엌은 담벼락에 붙여가지고 거기다 그 부탄가스를 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혼 살림을 출발했습니다. 언니, 아이고 더 이상 식사는 모르겠네요. 제가 왜 이야기하는 거니? 집 살 돈이 없다, 차 살 돈이 없다, 직장이 없다. 물론 직장이 없는 건 좀 문제 될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많잖아요, 요즘. 우리가 정신을 조금 고쳐 먹어야 될 것 같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애들 결혼시키는데 물론 제가 돈도 없었습니다. 고백하건대 제가 도중에 좀 인생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우리 애들 시집장가 보내는데 1,000만 원도 안 들었어요. 제가 사실 결혼할 때도 우리 마누라한테 거짓 모르겠어요. 우리 처갓집에서는 아마 100만 원도 안 들었을걸요. 그 당시에 우리 마누라 직장이니까 전부 카드로 긁어가지고 전자제품 사가지고 왔어요. 뭐 단칸방이니까 뭐 몇 개
익었어요. 고작 해봐야 냉장고하고 TV밖에 없지. 어쨌든 간에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간 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스타일을 변동을 해서 적어도 1.2 정도는 돼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 나라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쌓은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이런 것을 자식에게 남기고 가야겠다. 그런 사고가 뿌리 박혀 있을 때 사회는 조금 더 안정화되고 멋있는 방향으로 안정화되고 출산율도 유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애들은 둘째는 원룸에서 출발했고요. 결혼할 때 걔도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집 살 돈은 없었겠지만은 요즘으로 말하면 전세 정도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만은 원룸에서 출발을 했고 큰애가 더 늦게 결혼했습니다만은 그 시댁이 조금 여유가 있었는가 시댁에서 전세를 얻어줬어요. 저는 그걸 아주 반대했습니다. 근데 내가 또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 딸이 아빠 말에 따라올 애도 아니고 그래서 관뒀습니다만은 그 후유증은 아마 나중에 있을 거예요. 초창기 때 신혼부부 때 고생하면서 어허이 갔다 어허이 거기 들어 그만 먹자. 아이고 못 오면 그만 먹자. 막았었다. 아니 정신 차려 정신. 언니 자 이빨 빼자. 언니 이빨 빼자. 엄사 이빨 빼. 이빨 빼자. 자 언니 이빨 빼게. 자 이빨 빼자. 정신을 못 차리시네 그냥.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어허 없냐? 아, 없냐? 왔어.
자, 다 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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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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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한 번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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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한 번 더. 없냐? 아, 없냐? 한 번 더. 한 번 더. 없냐? 마지막 한 번 더 하자. 없냐? 한 번 더. 아, 아, 마지막 끝. 아이고 다 했다. 오늘 옳지. 자, 끝. 자, 그만하자. 그만하자. 좀 이따 방으로 가자. 언니, 좀 이따 방으로 가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붉은 꽃대골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고향 바람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내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어머니께서 허리가 이렇게 완전히 굽었어요. 그래서 식후에 많이 한 서너 수밖에 드시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거라도 이렇게 바로 가서 누우시면
설사를 해보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그래서 항상 식후에는 적어도 한 20분 정도 이렇게 앉아서 몸을 좀 흔들어 줘야만이 조금 더 좀 위에 부담이 덜 가는 모양이에요. 설사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오늘처럼 식사를 좀 적게 하는 것은 관계 없겠습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지금 바로 침대로 안 가고 조금 더 앉아서 이렇게 식도에 있는 음식물이 위로 다 갈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뭐 이것 가지고 제가 뭐 의사하고 상담은 적은 없습니다만은, 식사를 아무리 빨리 해도 5분에 한 수저는, 그것도 아주 묽은 죽을 5분에 한 수저를 못 드시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그 식도의 그 연동 운동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좀 퇴화했다 그거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혀 놀림과 침샘도 잠을 때하고는 틀리겠죠. 이게 퇴화 현상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야죠. 어머님께서 틀니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뭐 양치질을 할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 틀니를 떼고 나서 입 천장이나 양 볼에 음식물이 남아 있다가, 그게 이제 이렇게 주무시다가 누우시면은 기도로, 음식물 잔 찌꺼기가 기도로 들어간 수가 있어요. 그래야마자 대형 사고 터지거든요. 사고도 초대형 사고죠. 전에 두 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산소 포화도가 57%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늘이 살렸죠. 그래서 항상 식후에는 다소나마 좀 가혹하면서도 몰인정한 그런 방법으로 제가 양치질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입 안에 그래도 뭐가 있을 거예요. 스스로 뱉어낼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그런 판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강제로 목에 있는 이물질을 끄집어내야 돼요. 제가 두 번 한번 혼나고 나서부터는 언니 방으로 가자, 이제 방으로 가자. 혼나고 나서부터는 아무리 내가 몸이 피곤하고 바빠도 양치질은 확실히 합니다. 한 수저를 드셨더라도 양치질은 그냥 최대한 합니다. 하늘이 살렸죠. 산소 포화도 57% 말이 됩니까? 더더군다나 스스로 기침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으신 분이, 솔직히 말해서 그때 어머님은 돌아가신 거나 다름이 없죠. 하늘이 돕고 조상님이 도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머님께서 극도 치매가 걸리셨고, 앞도 못 보시고, 혼자 거동도 못 하시고, 이런 상태에서 한 5번 정도 고비가 있었거든요. 총 다 합하면 5번, 그 어느 하나 당장 돌아가셔도 그래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이런 평가가 전혀 있지 않은 그런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살아 계신다는 것은 정말 저는 하늘의 철저하고도 완벽한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사고 났을 때 하늘이 도왔구나 생각했거든요. 세 번째 사고 났을 때 하늘이 도우지 않을까, 역시나 도왔어요.
네 번째도 마찬가지. 다섯 번째도 정말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유로 사셨어요. 최근에 난 사고는 작년 8월 달 그쯤에서 사고 났는데요. 작년에는 8월 달에 나고 10월 달에 두 번 났네요. 뭐 6번이구나. 8월 달 사고는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계속 안 일어나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머니 36kg잖아요. 한 끼라도 안 드시면 바로 몸에 신호가 옵니다. 두 끼 정도 안 드시면 이제 완전히 신호가 와버리고요. 세 끼는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그 정도 지금 몸 상태거든요. 뭔가 드셔야 돼요. 하여튼간 물이라도 드셔야 돼요. 물이라도. 근데 그날 아침에 12시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못 일어났어요. 몇 번을 깨웠죠. 깨워서 이렇게 안면 마사지도 해드리고 껴안아드리고 뽀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날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과일 주스라도 좀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들었죠. 원래 제가 드려요. 어머님이 걷지 못하기 때문에 또 36kg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요. 들어서 어머님이 간이 보행기 양 난간에 지탱을 하기 때문에 제가 꼬리뼈에 손 대고 거짐 들죠. 그리고 이동을 하는데 그날따라 어머님께서 계속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좀 짜증이 났어요. 짜증이 났죠. 12시 이전에 물이라도 한 모금 먹고 주무시는 것과 물이라도 한 모금 안 먹고 주무시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안 일어났는데 억지로 일으켰어요. 일으키면 어머니 보통은 양손으로 간이 보행기고 양 난간에 지탱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저는 제 머리는 여가 있잖아요. 뒤에서 어머님을 제가 드니까. 근데 어머니께서 양손에 지탱을 한 줄 알았는데 지탱을 안 하셨더라고. 그래갖고 앞으로 푹 쓰러지면서 그대로 이 머리가 방바닥에 곤두박질 쳤는데요. 어머님께서 골다공증 환자시고 그 높이가 한 머리 기준으로는 한 7, 80cm 적어도 이게 7, 80cm가 그대로 이 콘크리트 바닥으로 자이나가 하면은 아마 머리 안면 한번은 당연하고 골다공증 환자이기 때문에 목뼈, 어깨뼈 정도는 다 여장이 나야 돼요. 근데 얼굴만 이렇게 좀 이마 부위가 약간 좀 찢어졌어요. 찢어지고 어느 하나 골절된 부분이 없게 나왔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죠. 그것은. 그리고 작년 10월달 사고는 휠체어로 산보하다가 이제 횡단보도를 8차선 도로였는데 8차선 도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횡단보도 그 이제 전멸등이 이제 조금 시간이 다 되면 이제 파란 신호등이 전멸등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조금 어머님을 빨리 집으로 모시고 가야 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어머님 휠체어를 제가 가속을 했죠. 해가지고 충분히 그 속도면은 전멸등이 끝나기 전에 건너갈 수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가속을 했죠. 근데 가속을 하다 하는데 앞에 도로에가 이만한 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다 멀쩡한데 그 홈이 제가 뒤에서 어머님 휠체어를 몰고 가는 제 눈에는 안 보이죠. 제가 뭐 유심히 봤으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앞바퀴가 홈으로 딱 박혀가지고 아주 세게 달려가는 그 관생에 의해서 어머님이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그대로 머리를 아스팔트 도로에 쳐박은 사건이 있었어요. 10월 달에. 저는 그때도 정말 죄송한 말입니다만 포기를 했어요. 이제 이 정도 사고는 이건 초대형 사고죠. 어머님 상태로 봐서는. 어머님 그 머리가 떨어지는 소리가 지금도 쟁쟁합니다. 쿵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가슴은 이제 어머님은 이제 그때는 힘이 없죠 이제. 예.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어머님을 이제 휠체어에 앉은데 이제 마침 그 지나간 차에서 어떤 남자분이 저를 도와줬어요. 참 지금 그분 너무나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도로 혼잡은 한 5분 만에 정동이 됐죠. 그래서 어머님을 이제 바로 병원으로 직행했죠. 해가지고 또 사진 찍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이제 뇌가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좀 수축했다 할까요? 그것은 이제 퇴화 현상이니까 그런다 하고, 정말 썸뜩썸뜩한 사고가 이제 6번 있었네요. 예. 언니 방으로 갈까? 방으로 가자. 방으로 가자.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방으로 가셔도 괜찮을 거예요. 하여튼 저희 어머님은 하늘의 철저한 도움으로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언니 방으로 가자. 방으로 가자. 의자. 옳지. 의자. 하나, 둘, 셋. 옳지.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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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방으로 가게.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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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자. 옳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띵 하나. 옳지. 이 돌자. 우리 돌아 이제. 발 올려. 발 올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돌아. 옳지. 한번 더. 옳지.
무사히 어머님 침대 모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록 오늘 아침은 좀밖에 못 튀었습니다만은 2시간 후에 좀밖에 못 드셔가지고 2시간 후 정도면 전부 소화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한 10시 정도 됐습니까? 그러면 11시니까 2시 정도에 그때는 많이 드실 거예요. 다음에 뵐게요.